박희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쓴 비핵화 협상 위험한 실험 이라는 책자 내용 설명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노이 회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노이 회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번에도 협상 이론에 관한 몇 가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게임, 즉 엔드게임이 무엇이냐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협상의 목표를 개별 협상에 맞춰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최종 게임이 명확해야 협상이 또 강력하게 시행할 수가 있고 협상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가능해집니다. 통상 협상은 결렬되면 잘못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협상이 연속된다고 본다면 협상의 결렬 또한 협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렬보다는 잘못된 타결이 더욱 나쁘다라는 말처럼 어설픈 합의보다 결렬이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렬시키지 않고자 합의 도출에 집착할 경우 협상자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고 따라서 협상에서 적정한 수준보다 더욱 많이 양보해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협상에서는 협상을 결렬시켜야만 하는 조건, 즉 하한선 bottom line 또는 저항점 resistant point를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해 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한선은 유보점 reservation point 또는 걸어 나오는 점 walkway point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양보할 수 없다는 수준 또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말합니다. 서로의 하한선이 가까워져야 합의 가능 구역 zone of possible agreement가 생겨서 최종적인 타결이 용이해질 겁니다. 이제 하노이 회담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 회담 역시 북한의 김정은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2019년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은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맞아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였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트윗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해서 2월 말 개최 결정을 끌어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잘 아시다시피 2019년 2월 27일의 만찬에 이어서 28일에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김정은은 근 70시간 가까이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나와서 결렬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만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했고 따라서 결렬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최종 게임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Final Ful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였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미국이 최종 게임을 제대로 설정 및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실패의 교훈으로 하노이 회담에서는 이 조건을 최종 게임으로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는 물론이고 생화학 무기도 포함하는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FFVD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지요. 2019년 4월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였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올바른 합의와 빅딜을 강조하였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을 통하여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인식했고 따라서 하노이 회담에서 이를 확인했으며 그렇다고 확신하자 더 이상의 회담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렬시킨 겁니다. 아직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미련을 갖는 한국과는 다소 다른 태도입니다. 협상 전략의 경우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은 연성 입장 협상에 의존하였지만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강성 입장 협상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 관한 반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고 회담 전부터 이후까지 FFVD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생화학 무기의 폐기까지 요구할 정도로
오히려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면서 하노이 회담에 임하였고 영변 핵시설 모두 폐기하겠다거나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의 강성 입장이 워낙 강력해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하한선, 바텀 라인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핵무기 폐기에 관한 실질적인 북한의 양보나 약속이 있어야만 나름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북한이 그들의 하한선 아래로 합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로 결렬을 미리 생각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담을 계속하는 것은 북한에게 이용당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회담을 일단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결렬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렬 조치로 말미암아 결렬도 협상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를 통하여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기대한 자신들이 환상이었다는 점을 인식했고 따라서 하노이 회담에 임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트럼프와 참모들이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강경파 볼튼도 회담에 동참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한국은 싱가포르 회담은 물론이고 하노이 회담을 거쳐서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노출시켰음에도 최근에도 이를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고 핵전력 증강을 지속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 가능성을 믿고 있으니 답답한 것이죠.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